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한 해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대표작 대지를 쓴 펄벅과 최근 2019년 해녀들의 섬이란 책을 쓴 리사 시입니다. 펄벅에게 박진주라는 한국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박진주는 펄벅의 영어 이름 펄의 의미와 성인벅의 발음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들의 소설은 단순히 한국을 소재로 한 소설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격변하는 역사를 살아내고 이겨낸 한국인의 의지와 감정을 따뜻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기자 케이트 윌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두 명의 미국 여성 작가가 바라본 한국의 근현대사와 그 시대를 살아낸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3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은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대지는 중국 농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이 소설을 통해 그녀는 동양인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선으로 그녀는 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펄벅이 처음 한국을 접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가난한 식민지가 아닌 깊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간직한 민족을 발견했습니다. 대지에서 중국 농민들의 생명력을 그려냈듯이 한국에서도 그녀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목격했습니다. 조선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펄벅은 김일환이라는 양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존엄성.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한국인에게서 발견한 첫 번째 보석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도 내면의 고귀함만은 지켜내려는 한국인의 의지를 그녀는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는 대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난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인간상에 대한 그녀의 일관된 관점이었습니다. 펄벅이 한국에서 겪은 한 농부의 일화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잊고 지낸 한국인의 심성 및 문화 유전자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한국에 머물던 어느 날 농촌에서 한 농부가 지게의 볕단을 잔뜩 쥐고 귀가하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볕단을 소달구지에 싣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농부가 왜 굳이 힘들게 지게의 볕짐을 지고 가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농부는 소도 낮에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갈 때는 편히 가야죠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따뜻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펄벅의 대표작 살아있는 갈대는 김일환 집안 4대에 걸친 장대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가 선택한 갈대라는 은유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갈대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죠. 바로 이것이 펄벅이 바라본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설은 조선 말기의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김일환의 할아버지 세대는 외세의 침입과 내정의 부패로 무너져가는 조선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선비 정신과 유교적 가치관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김일환의 아버지는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토지를 빼앗기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가족은 내면의 뿌리만큼은 지켜냈습니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새로운 소용돌이가 찾아왔을 때
김일환과 그의 자녀들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좌우 이념의 대립, 한국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펄벅이 이 사대를 통해 포착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센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지는 한국인의 내적 힘, 즉 갈대의 생명력이었습니다. 형태는 바뀔지언정 본질만큼은 지켜나가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펄벅에게 한국인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인 까치밥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펄벅은 여행 중 감나무 끝에 감이 몇 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사람에게 저 감들은 따기가 힘들어 그냥 놔둔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동행하던 사람은 아니요. 그건 까치밥이라고 해서 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들은 펄벅은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자연을 대하는 자세의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후 펄벅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더 각별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 및 자연의 공생을 넘어 우주 만물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사고가 체화된 것입니다. 동시에 자연과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나 도구가 아닌 생명의 주체로서 존중하는 매우 숭고한 한국인의 성품을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는 단연 ESG입니다. 오래전부터 ESG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는 우리 선현들의 지혜와 철학에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리사 시의 소설 해녀들의 섬의 영숙과 준자의 우정은 제주 바다만큼이나 깊고 푸른 것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어릴 때부터 함께 물질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새벽 5시면 바다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저녁이 되면 그날의 수확을 나누며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리사 씨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들이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바다를 대했다는 점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제주도에도 수탈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일본인들은 해녀들이 캔 전복과 소라를 강제로 징발했고 그들의 생존 터전마저 위협했습니다. 이때 영숙과 준자는 물론 제주의 모든 해녀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관원들의 눈을 피해 수확물을 숨기고 서로의 가족을 도우며 공동체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바다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연대와 상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서로를 구하고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는 것이 해녀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경랑은 점점 거세졌고 해방 이후 찾아온 좌우 이념의 갈등은 이 작은 섬마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준자의 운명도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두 사람의 우정마저 시험대에 올리며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펄벅이 목격한 것이 제국주의와 분단이 남긴 민족적 상처였다면 리사 씨가 마주한 것은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이념 갈등과 학살의 흔적이었습니다. 두 작가는 시대와 배경은 달랐지만 한국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력을 공통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영숙과 준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48년 4월 제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좌익과 우익, 본토 출신 경찰과 제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리사 씨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를 조명했습니다. 영숙의 가족은 좌익으로 몰려 산으로 피신해야 했고, 준자의 가족은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어 마을에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음이었던 두 친구는 이념의 벽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리사 씨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들이 개인적인 신념보다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각기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바다에서 함께 물질하며 나눴던 따뜻한 우정은 역사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가 개인들에게 강요한 가장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해녀들의 섬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영숙과 준자가 노년이 되어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우연히 제주 해안가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친구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월의 흔적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준자는 영숙의 가족이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했고, 영숙은 준자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준자의 남편은 영숙의 가족을 도우려다 목숨을 잃었고, 영숙은 산에서 내려온 후 평생 준자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리사 씨는 이 재회 장면을 통해 단순한 개인의 화해를 넘어선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풀어가야 할 역사적 상처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4.3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념 갈등의 상처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치유해야 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영숙과 준자의 화해는 용서와 이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펄벅이 그린 꺾이지 않는 갈대의 생명력과 이사 씨가 그린 해녀들의 화해는 결국 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한국인의 본질적 특성이었습니다. 펄벅은 한국인의 본질을 꺾이지 않는 힘에서 찾았고, 리사 씨는 끝내 화해를 선택하는 용기에서 발견했습니다. 두 서양 작가가 각기 다른 시대의 한국을 바라보며 남긴 메시지는 결국 같은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펄벅이 만난 김일한 가문의 4대 이야기와 리사 씨가 그린 영숙과 준자의 우정은 모두 한국인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조선 말기의 혼란, 일제강점기의 수탈, 해방과 분단, 그리고 이념 갈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는 연속된 시련의 연대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단순히 견뎌내는 것을 넘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갈등이 있어도 결국 화해의 손을 내미는 마음,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인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부가 소를 배려하는 마음, 새들을 위해 감을 남겨두는 까치밥 문화, 바다에서 서로를 구하는 해녀들의 연대의식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처는 깊지만 인간은 다시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희망의 교훈입니다. 펄벅과 리사 씨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